내 목소리를 달빛처럼 은은하게 해주세요. 리버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남녀? 와, 음향 강의 풀버전 물리음향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음원이 딱 하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듣는 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음입니다. 음원으로부터 청중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반사음, early reflection입니다. 직접음 다음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청중이 처음으로 듣게 되는 공간에 의해 변형된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향, 리버브레이션입니다. 소리가 1초에 340m 구 형태로 뻗어나가면서 공간 안에서 무한히 반사되고 서서히 사라지는 변형된 소리 에너지입니다. 네 번째, 에코입니다. 직접음 이후 50ms 이상 지연된 시간 이후에 들리는 반사음으로 리버브 소리와는 다르게 직접음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메아리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를 모델링하고 음원을 인위적으로 변형해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리버브 이펙터입니다. 공연에서 근접 마이킹을 통해 수음하는 소리는 음원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듣는 것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때문에 그 소스 그대로는 청중이 듣는 소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리버브 이펙터는 꼭 필요한 장치일 겁니다. 레코딩 작업을 할 때와 라이브 공연을 할 때 리버브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브 이펙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단히 노브 하나 돌리면 알아서 소리가 조절되는 이펙터가 있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뭔가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특히 라이브 공연 환경에서는 현장의 공간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리버브에서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펙터의 파라미터들을 극과 극으로 직접 조절해 보시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만져보는 것과 모르고 만져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리버브에서 만질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브 타입, 리버브의 종류입니다. 리버브가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버브 타입은 초기 반사음의 프리셋 값을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콘서트 홀인지 욕실인지 침실인지 특정 공간에서 처음 변형된 소리의 특징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이즈. 이 사이즈는 공간의 크기, 그 가상 공간의 변화 패턴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타임입니다. 이 타임은 리버브 머신이 작동하는 전체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디케이입니다. 디케이는 초기 반사음 이후에 리버브 잔향이 사라지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리버브 타임을 길게 해놔도 디케이가 짧으면 리버브 소리는 짧게 들립니다. 다음 프리딜레이입니다. 이 프리딜레이는 원음 이후에 리버브가 작동하는 시작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디퓨즈, 확산의 개념이고 공간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퍼지느냐를 조절합니다. 다음 덴시티, 덴시티는 리버브의 밀도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댐핑입니다. 잔향이 사라질 때 어느 대역의 주파수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다음 EQ입니다. EQ는 만들어진 리버브 전체의 톤 컬러를 보정합니다. 쉐이프, 리버브의 크기를 시간 단위에 따라 조절합니다. 스프레드, 리버브의 이미지를 넓히고 줄입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뇌가 인지하는 소리를 듣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음. 두 번째, 프리딜레이. 세 번째, 초기 반사음. 네 번째, 잔향입니다. 이 순서를 염두에 두시고 이어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브 이펙터의 파라미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early reflection, 초기 반사음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크기와 음질의 개념입니다. 그 리버브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기 반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간이 거실인지 욕실인지 공연장인지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 초기 반사음이 크다는 것은 소리가 존재하는 공간의 벽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작은 방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벽이 가깝기 때문에 반사되는 에너지가 크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기 반사음이 작다는 것은 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반사음이 되돌아올 때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을 말합니다. 때문에 공간감이 흐릿해지고 리버브의 잔향만 들릴 경우 몽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프리딜레이입니다. 이 프리딜레이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프리딜레이가 길면 원소스가 먼저 재생이 되고 잠시 후에 리버브가 터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리딜레이가 짧다면 원음과 거의 동시에 리버브가 재생이 됩니다. 프리딜레이를 길게 하면 원음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는 반면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공간감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프리딜레이가 짧으면 원음과 리버브가 거의 동시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간감의 연출이 가능하지만 원음이 리버브에 파묻혀 멀어지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댐핑입니다. 댐핑은 고음역대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얼마나 빨리 고음이 사라지는지를 결정하거나 그 댐핑 주파수를 결정해서 그 주파수부터 빨리 없어지게 만듭니다. 높은 댐핑은 고음역대 또는 고음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카펫이 깔린 방이나 침실처럼 느껴지게 되고 반대로 낮은 댐핑은 고음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대리석 벽면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 이퀄라이저입니다. 많은 라이브 믹싱 콘솔들은 대부분 이 이퀄라이저의 기능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리버브 리턴 채널에서 채널 EQ를 통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타임과 디케이입니다. 이 타임은 리버브가 작동하는 시간이고 디케이는 리버브의 잔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리버브 타임과 디케이가 길수록 웅장하고 큰 공간을 느낄 수 있겠죠. 다음 사이즈입니다. 가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설정합니다. 사이즈를 키우면 반사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소리가 더 깊고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라이브 무대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리버브 타임과 디케이 그리고 이 사이즈를 시각적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악기나 보컬들의 음악적인 특별한 이펙터로 넓은 공간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연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소극장에서 보컬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넓은 이미지를 펼쳤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라이브 환경에서 보컬의 명료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버브가 자연스럽게 묻고 보컬의 명료도가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프리딜레이를 조정하고 적절한 얼리 리플렉션 값을 조절해서 청취자가 마치 보컬과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사실적인 몰입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일곱 번째, 확산입니다. 디퓨즈라고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가 이런 느낌을 조절하는 장치죠. 이 값이 크다면 반사가 매우 불규칙하고 확산이 크게 되기 때문에 잔향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주게 되고 소리의 위치감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로 보컬이나 스트링 계열의 자연스러운 리버브를 쓸 때 디퓨즈를 크게 올렸습니다. 반대로 디퓨즈 값이 작다면 소리가 특정 방향으로 튀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에코처럼 리버브 소리가 더 명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다소 거칠거나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리듬 악기의 초기 반사음을 명확히 살리고자 할 때 이 디퓨즈 값을 낮게 설정해서 씁니다. 다음 덴시티, 밀도입니다. 이 밀도는 단위 시간당 반사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횟수, 즉 잔향의 입체감을 결정합니다. 이 덴시티를 높게 설정하면 잔향의 밀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리버브의 잔향이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묵직해지고 두꺼워지고 심한 경우 금속성의 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드럼 스네어나 퍼커션 등 타격감이 큰 질감의 리버브를 쓸 때 이 덴시티를 높게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반대로 이 덴시티를 낮게 설정하면 리버브의 잔향이 듬성듬성 들립니다. 소리가 투명하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원음의 명료도를 많이 해치지 않습니다. 잔잔한 피아노나 어쿠스틱 기타 등의 리버브를 사용할 때 이 덴시티를 낮게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디퓨즈와 덴시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디퓨저 노브와 덴시티 노브를 극과 극으로 조절하면서 그 느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쉐이프입니다. 이 쉐이프는 리버브의 에너지를 시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즉,
잔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라지는 시점까지 소리가 어떤 모양으로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쉐이프 값이 작으면 리버브의 잔향이 처음엔 컸다가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이고, 반대로 쉐이프 값이 크면 리버브의 잔향이 처음엔 작다가 나중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쉐이프 역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쉐이프 값을 극과 극으로 조절하시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초기 반사음과 리버브 잔향이 스테레오 이미지상에서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믹싱에서 이 리버브의 덩어리감과 공간의 입체감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노브입니다. 이 스프레드 역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본인의 믹서에서 이 값을 극과 극으로 조절하시면서 그 소리의 변화를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버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리버브의 질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믹싱 환경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버브를 직접 만지면서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믹서 환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서 직접 리버브를 조절해 보시는 것이 더욱 직관적이고 리버브를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리남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